안녕하세요, 마웨입니다.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또 다시 붉게 물들게 됐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정말 쉽게 이 방향성을 좀 보이지 않는다. 그래서 계속 이 의심에 의심을 하게끔 만들지 않나,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. 그런데 오늘이 또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지 않을까. 그러면 왜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지 하나씩 또 말씀을 드려보면, 일단 이 비트코인의 흐름이 간밤에 지금 어떻게 흘렀는지 그것부터 체크를 할게요. 그래서 요 30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제 이 아시아 타임 때만 해도 그래도 좀 상승을 보이면서 이제 98.4K까지, 그래서 거의 이 51선에 가까이 근접하긴 했는데, 근데 보시는 것처럼 요때 이제 밤 9시 때 본격적인 이 버거 타임이 시작할 그때부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락을 하더니 그 저점이 지금 94.8K까지 하락을 한 것입니다. 그래서 96K, 95K까지도 깨고 내려갔던 것인데요. 그러다 이렇게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, 그러면 일본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일의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하게 되면서 95.7K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96K가 지금 살짝 깨지긴 했지만, 그런데 뭐 애매하게 좀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그래서 이 96K가 지금 뭐 확실하게 깨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더구나 현재는 또 96K까지 올라온 상황이라서 뭐 어제 일봉이 이 96K를 뭐 확실히 좀 깬 것이다. 요것은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어제 이렇게 좀 비트가 약세로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제가 화살표를 표시해놨죠. 보시는 것처럼 비트 도미는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락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비트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비트 도미가 상승을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이 알트코인들은 이제 이 바닥권을 형성했다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. 또 더구나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때 이제 고점을 찍고 뭐 아직까지는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꺾이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지금 버티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그 바닥권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,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 토탈 3,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워낙 지금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이더리움까지 제외를 한 알트 시총 토탈 3를 지금 보시게 되면 어제 일봉이 지금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비트가 음봉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폭의 양봉으로 마감을 한 것입니다. 그러면서 지금 이때를 이유로 이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토탈3가 토탈2와 다른 것이 있다면 요거 작년 3월의 고점을 지금 쭉 보시게 되면 이 토탈2 같은 경우는 작년의 그 3월의 고점을 지금 깨고 내려온 상황이긴 하지만 이 토탈3,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제외하고 봤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작년의 3월 고점을 아직도 깨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알트 대장인 이더리움이 가장 좀 부진하다고 볼 수 있으면서도 일단 다른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이 상당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밤 10시 반에 이 CPI가 발표가 됩니다. 그래서 이 CPI 같은 경우도 이 매크로적으로 중요한 이벤트로도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며칠 전이었죠. 이때, 그러니까 2월 7일 날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이때 좀 그 발표 결과가 애매하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실업률은 0.1%포인트가 떨어지면서 이 실업률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노동시장이 강하다, 그래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좀 낮췄다라고 볼 수 있는데, 그런데
신규 일자리 증가분을 봤을 때 전달 대비해서 이때 발표됐을 때가 아마 반토막이나 둔화했다고 발표를 했을 겁니다. 그래서 또 일자리 증가분을 봤을 때는 마냥 이 노동시장이 강한 것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어서 결국에는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갈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에는 지금 이렇게 요 윗골이 보이시죠? 그래서 10만 달러까지 터치를 하는 이 급등세가 나왔지만, 그런데 미 증시가 개장을 하고 난 이후로 미 증시는 오히려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 비트코인도 하락을 시작하더니만 결국에는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하면서 이렇게 음봉의 십자형 캔들로 마감을 한 것입니다. 그래서 어쨌든 며칠 전에 이 고용지표에 이벤트가 발생이 됐을 때도 이렇게 큰 폭의 변동성을 나타냈기 때문에 오늘의 이 CPI 발표도 상당한 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확실한 방향성까지 나오게 되는 그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,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 오늘 발표된 이 CPI를 좀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 일단 이 기사를 좀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이것이 어제 기사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국의 인플레 데이터, 그러니까 CPI를 말하는 거죠. 이 CPI가 암호화폐 시장 추세를 좌우할 터닝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CPI가 시장 전망치를 상회할 경우에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추게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. 그런데 반대로 이 CPI가 시장 전망치를 하회할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급등을 좀 주도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부양할 수 있다. 그런데 상해도 아니고 하회도 아니고 부합으로 나올 경우에는 시장 반응은 다소 잠잠할 수 있다.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 좀 더 세밀하게 지금 시장은 어떻게 이 CPI를 예상을 하고 있느냐, 이것을 보시면 지금 현재 이 예측치로는 이전 달과 동일한 2.9%를 예상하고 있으면서, 그래서 조금 전에 그 기사대로 보게 된다면 이 2.9보다 뭐 0.1%포인트라도 하회하는, 그래서 한 2.8%가 나오게 됐을 때 인플레이션이 둔화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으면서 그때는 상승의 흐름을 예상할 수 있지만, 만약에 반대로 2.9%보다 상회를 했을 때, 그래서 3%를 넘어가게 됐을 때는 아마 상당한 이 실망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2.9% 동일하게 부합을 할 경우에는 뭐 시장이 좀 잠잠할 수 있다, 그래서 큰 변동성이 없을 수 있다 라고 그 기사에는 예상을 했는데,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를 좀 더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1월 달에서 좀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,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다면 1월 달에 그 힌트가 무엇이냐, 지난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2.9%를 예측을 했었는데, 그런데 실제 데이터도 2.9%로 나오게 됐어요. 그런데 이전 달보다 2.7%에서 2.9%로 지금 0.2%포인트 상승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헤드라인 CPI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인플레가 상승을 했다고 볼 수 있었던 겁니다. 그런데 이 헤드라인 CPI가 아니라 제가 이것도 좀 보여드리게 되면, 이것은 이제 근원 CPI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. 그런데 지난달에 그 발표를 봤을 때 예측치가 3.3%, 그리고 이전 달도 3.3%였는데 실제 발표된 것은 3.2%, 그러니까 예측치보다 0.1%포인트 하락을 하게 되면서, 비록 헤드라인 CPI는 예측치와 동일하게 나왔지만 이 근원에서 지금 0.1%포인트 낮게 나오게 됨으로써 지난달 이 CPI 발표 때 어떤 이 비트코인의 흐름이 나왔느냐, 이것을 좀 보시게 되면 이때거든요. 1월 15일 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날 하루 동안 4%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틀 전에 이 바닥을 찍고 CPI가 발표가 되면서 더욱 그 상승세에 힘이 붙게 되면서 이때죠.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가인 이 109K까지 터치를 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CPI 발표 이후로 그 상승세가 더욱더 나오게 되면서 사상 최고가까지 썼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
정작 이 CPI 발표를 봤을 때 헤드라인은 뭐 그렇게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오히려 0.2%포인트 상승하는 그 흐름이 나왔었는데, 그런데 좀 그 디테일에서 이 근원에서 지금 0.1%포인트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설사 이 헤드라인 CPI에서 부합되는 움직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근원 CPI에서 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지난 1월달과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, 저는 이 부분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이 근원 CPI의 예측치를 보게 되면 이전 달보다 0.1%포인트 하락한 3.1%를 예상하고 있는데, 과연 이 실제치가 얼마가 나올지에 따라서 이 헤드라인 CPI가 하회하지 못하고 부합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디테일의 차이에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, 저는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런데 이 최악의 경우가 이 헤드라인 CPI가 예측치보다 상회를 할 경우, 이 경우가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. 그런데 설령 이 예측치보다 상회하는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요 비트코인 일봉을 봤을 때 지금까지의 강력한 그 지지선이 요 92K였잖아요.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이 상승장 흐름 속의 마지막 이 보루, 마지노선이라 볼 수 있는 것이 요 121선, 그래서 현재 가격이 이제 91.7K까지 이 강력한 지지선인 92K와 거의 맞닿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령 이 CPI가 좀 부정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지지받는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,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을 보면 조금 전만 해도 96K를 보였다가 이제는 95.4K까지 또 밀린 상황이긴 한데요. 그런데 뭐 지금 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밤 10시 반에 이 CPI 발표에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될지, 아니면 이 하락분을 모두 말아 올리고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게 될지,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과연 이 CPI가 어떻게 발표가 나올지 이것을 눈여겨보면서 1월 달에 발표가 나왔을 그때 움직임처럼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도 그간 하락을 해왔던 만큼 이제는 반전의 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, 저는 이 부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밤을 또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